예, 그래서 조달할 때, 회사 입장에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것이 이제, 자, 리스크는 리턴하고 같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그 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로 조달하는 게 가장 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가장 비싼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으면 리턴도 어, 적게 해줘도 되지만 리스크가 큰 거니까 리턴도 크게 해줘야지 투자를 해주겠죠. 그죠? 수익률이 높아야 아, 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주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리턴은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 커스트입니다. 커스트. 우리 입장에서는 커스트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턴이고요. 우리는 이만큼을 줘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 이만큼 받아내니까 그만큼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게 리스크가 작으면 조달 비용이 낮고 리스크가 크면 조달 비용이 높은 거죠. 크다 작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이쪽이 더 적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거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 리스크가 큰 거고 어, 주식 투자를 받으면 리스크는 작죠. 예, 왜냐하면 언제 뭐 내 맘대로 갚아도 되니까 이익이 안 나오면 안 갚아도 되고 정말 리스크가 적은 자본 조달 방법입니다. 대신 이에 대한 상응하는 리턴을 줘야 되니까 비용은 굉장히 높은 방법이 되겠죠. 자본 조달 방법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펀딩 커스트라는 차원에서 조달 비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리스크가 적고 리턴이 또 대신 적은 방법의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공채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국공채가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리턴이 작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할 리는 없겠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확실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적겠죠. 음,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런가요? 나라가 망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국공채는 한 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좀 더 안정적인 나라의 경우는 뭐 2%, 뭐 어떨 때는 뭐 거의 1%까지 가는 데도 있고 미국 같은 건 한 1%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회사의 회사채. 자, 우리 국공채는 우리나라가 3%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아마 더블 A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이거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나라의 신용 등급보다 더 높은 회사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나라만큼 안정적이다 라는 경우는 글쎄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했을 때 나라보다 좀 낮을 겁니다. 제일 높은 나라가 뭐 더블 A 마이너스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요거는 하여튼 이거 신용평가라는 거는 얼마나 망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는 건데 어쨌든 회사의 입장에서는 나라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할 때 국공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그 이자율로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4%라고 합시다. 예, 요새 뭐 이거 다 이거 계속 변하니까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 회사가 같은 회사가 이제 그 회사채를 아주 그 리미트까지 그 발행할 수 있는 만큼 풀하게 발행을 했을 때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후순위로 발행을 해야 되죠. 후순위 채권. 이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5%, 4%보다 높은 예를 들면 6%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여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요 순서는 맞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여간 리스크가 제일 높고 그 대신 리턴이 제일 높은 방법의 조달은 또는 투자는 아, 주식이죠. 주식 중에서도 보통주입니다. 그죠?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여기가 맥시멈.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리턴이 높은 방법. 그리고 뭐 우선주, CB, 그죠? BW, 뭐 이런 거는 다 이 중간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회사채는 후순시엔을 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약간의 옵션을 붙이고 뭐 이런 거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다 이 안에 하이브리드라고 스트럭처럴, 요거 이제 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데, 스트럭처링 프로덕트를 하는데, 결국 요것들 가지고 이것저것 짜 맞춰서 하는 거라서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리턴은 다 이 안에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회사의 리턴 vs 리스크는 뭐냐, 이거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통주의 리턴은,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야,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무위험 채권 수익률 플러스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 요게 기초가 돼서 여기다가 베타를 곱해주면 이게 우리 회사의 주식의 리턴이 됩니다. 요 리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무위험 채권 수익률이 얼마죠? 예, 국공채가 무위험 채권 수익률이니까 여기 3%. 그다음에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 얼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경제학자들이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대, 5.5%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에서 7.5%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경우는 아마 요거를 뭐 리그레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찾아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노벨 경제학도 받고 경제학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기평에서 보통 7.5%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인가 5%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3% 더하기 7%, 그래서 한 10%는 미니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베타가 붙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베타란 건 뭐냐면, 주식시장의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가는 도리어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건 뭐죠? 베타가 높은 주식입니다. 이거는 변동성, 베타를 뭐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또 위험하다는 얘기죠. 내가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까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은 베타가 높다. 그러면 여기다 베타가, 이거를 1이라고 치면 베타는 1 플러스 알파가 돼서 뭐 예를 들면 1.5다. 그러면 우리 회사 베타는 1.5예요. 이렇게 과거 뭐 한 20년 동안 주가의 추이를 보니까 베타가 높더라. 그러면 1.5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의 리턴은, 요구 수익률, 우리 디스카운트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베타가 시장보다 낮으면, 예를 들어 0.9다. 예, 뭐 굉장히 안정적인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음식률, 과거에 뭐 제약 같은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쳤었죠. 약은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0.9다. 그러면 10%보다 낮아서 뭐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이 9% 되죠. 그럼 그 회사의 요구 수익률은, 예를 들면 베타가 1인 회사인 경우는 10%고, 10% 안에서 뭐 우선주 발행되고 CB도 발행되고, 예, 뭐 채권도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겠죠. 이렇게 결정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IR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베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베타 관리를 잘해야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